검찰의 수상한 영장 반려로 경찰의 경호처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어제 석방됐습니다. 검찰이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법원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입니다. 윤석열이 체포 직전 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자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인물이 바로 김성훈입니다. 12.3 내란에 관여한 정황 증거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의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김성훈 차장이 안가 CCTV를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 역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389경 권총 20정과 공포탄 190발을 관저 상황실로 옮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휴대전화를 갖고 오지 않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리고 증거인멸과 경호처 직원에 대한 보복 가능성까지 있는데 구속영장을 그 신청을 반려한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검찰이 내란 수괴와 중요 임무 종사자 몇 명만 기소하고 내란 수사를 대충 덮으려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만약 실제로 그런 속내라면 검찰은 가루처럼 사라질 운명에 처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은 경호처 강경파 핵심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적극 협조하십시오.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로 거꾸로 내란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으로 수괴와 잔당들을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최상목 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인지 민주주의가 무너지든 말든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환 행위와 내란 선전 선동죄를 빼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무조건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폭거입니다. 원내 6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의결된 법안을 딱 1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무조건 국민의힘이 합의해야 한다고 우기는 건 국민의힘 일당 독재를 해야 한다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란 사태를 끝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안 가결 이후 한덕수 최상목 대행이 행사한 거부권만 벌써 9건입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행 체제가 민주적 헌법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의 결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란 진압을 미루는 것은 나라 경제를 거덜내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12.3 비상계엄 여파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약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때문에 실질 GDP 4조 5,840억 원이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고려하면 GDP 감소분이 무려 6조 3,010억 원에 달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을 최상목 대행이 내란 진압을 계속 회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최상목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흔여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내란특검 공포를 즉시 이행하십시오. 이것이 윤석열의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벗는 유일한 길이고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네, 다음은 진성준 정책위 의장의 발언입니다. 네,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연휴 기간이 길다는 것뿐 국민의 살림살이는 팍팍하기만 합니다. 설 차례상을 차리는데 40만 원이 든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국민 2명 중 1명은 그래서 아예 차례 지내는 것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임금 체불 노동자도 26만 2천 명, 금액으로는 1조 1천억 원에 이릅니다. 노동자 한 사람당 700만 원이 넘는 임금 체불을 겪었습니다. 고공행진 중인 환율에 더해서 기름값도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12월 2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1,646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월 20일 현재 리터당 1,724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1,798원이나 됩니다. 두바이산 원유를 포함해서 국제 유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로 당분간 안정세를 장담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수송용 기름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부탄가스는 23%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에 신음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고통을 감안해서 다음 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기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세 폭탄을 예고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대외적인 경제 불안 요인에 더해서 내란 상황까지 겹쳐서 민생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신속하고 과감한 추경으로 우리 경제에 신호를 줘야 합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포함한 정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초중등 교육법 등 3개의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초중등 교육법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금지한 법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우선 교육 자료로 활용하면서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고 효과가 있으면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제대로 시행하자는 법입니다. 국회가 정부의 성급한 정책을 바로잡고 정부 정책의 실행을 돕기 위해서 교육 자료로서 그 법적 지위를 부여해 준 것입니다.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서 AI 교과서 도입 과정부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육부 고위 공무원의 권한 남용과 입법 방해도 확인되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 국회가 반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위반에 권한 남용까지 자행해 가면서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세간에서는 교육부 총리가 에듀테크 업체와 유착되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보도에 따르면 초중등 교육법뿐만 아니라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과 방송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국가 공권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방송법은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서 국민의 징수 편의를
제고하고 공영방송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회의 입법을 정부의 입맛에 맞춰 취사 선택할 작정입니까? 헌법에 따라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정부는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 정당한 입법을 거부할 행정부의 권한은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회를 존중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용민 정책수석의 발언입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전두환, 노태우의 신군부가 12.12 쿠데타로 정권을 강탈한 것을 처벌할 수 없다고 검찰이 만든 논리였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반헌법적인 헛소리였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는 12.12 쿠데타를 통해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었고 군부의 장기 집권 계획을 이행했습니다. 12.3 내란의 목적은 전두환식 독재와 장기 집권이었습니다. 윤석열은 국회에 경고를 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지만 이를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검사 출신 피의자 윤석열은 전두환을 따라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독재를 공고히 하는 집권 전략을 실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국회를 해산할 명분을 만드는 것이었고 향후 장기 집권에도 선거를 치르지 않고 마음대로 입법기구를 만들겠다는 포석이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윤석열식 장기 집권을 실행하는 결정적인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당일날 받은 명령입니다. 실제로 이행했는지 어떤 답변을 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수사의 대상자이므로 특검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해 충돌입니다. 특히 헌법에도 없는 여야 합의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당장 못하면 책임을 물을 때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지울 것입니다. 한편 국힘당이 주장하는 특검 거부 사유는 사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국힘당은 내란 행위에만 한정해 수사를 하고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 안 된다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모든 특검법에 항상 포함되어 있던 인지된 관련 사건 수사를 삭제하자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힘당이 발의한 당론으로 제출한 법안에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십시오. 특검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다음 각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관련된 사건을 이미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에 수사할 수 있도록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관련된 인지사건 때문에 특검법을 거부하겠다? 관련된 인지사건이 여기서 말하는 그 관련 사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련된 사건을 특별검사가 인지하면 수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인지하지 않으면 수사하지 않는다라는 당연한 것을 해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관련된 인지사건을 도저히 하면 안 된다라고 했으면 국민의힘 당론 발의할 때 이 문구를 뺐어야죠.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문구를 뺐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관련된 사건의 수사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명확하게 문구를 넣어둔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이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결국에 국민의힘 당은 시간 끌기로 특검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대행이 아니라면 오늘 즉시 특검법을 공포하기 바랍니다. 구속 피의자 윤석열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재판을 지연하고 폭도들을 자극해 헌재에 대한 폭동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본인의 입으로 직접 비상계엄의 목적이 장기 집권이 아니라 국회 경고라고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도 헌법재판소도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문 정책위 부의장의 발언 있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주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내란 사태로 급등한 원달러 환율의 안정화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현재 환율은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가장 큰 여권 변화로 정치적 리스크 확대를 꼽았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입니다. 신속한 탄핵이 우리 경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한국은행은 어제 2025년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6에서 1.7%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11월 1.9% 전망치에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성장률 하락의 충격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속한 탄핵 절차 종결로 충격이 사라지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들 것입니다. 공수처와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신속하게 정치적 리스크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민생 현장에서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로 인해 소비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월 대비 12.3포인트 하락한 88.4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것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소비 심리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구원투수가 절실합니다. 내수 붕괴, 투자 감소, 수출 둔화 등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추경 등 경제정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된다면 경기 하방 압력을 상당 부분 완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속한 추경 편성은 경기 회복의 청신호가 될 것입니다. 재정정책 기조 역시 긴축에서 적극 재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창용 총재가 추경은 일시적 사업 위주로 편성해야 한다고 피력했으나 이는 올해의 성장률 하락과 침체된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경기 하방 압력이 큰 만큼 일시적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미반영된 사업까지 포함한 추경 편성을 통해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촉구합니다. 언제까지 조기 집행에만 매달려 있을 겁니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절실한 이 비상 상황에서 추경은 경기 회복의 희망이라는 점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내란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야말로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부디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행보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정현 행안위 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민생경제 위기가 심각합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12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1월에 비해 12.3포인트 하락했고 2024년 3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4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5060 중장년층 자영업자의 빚은 737조에 육박하고 2명 중 1명은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상위 30%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야기된 내란 정국의 여파로 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 민생 경제는 도탄에 빠졌습니다. 지역 민생 경제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 법안을 담은 지역사랑 상품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 개정안을 보조금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보조금 규모를 감액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개정안을 준비해 당론 발의하고자 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 증가는 물론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 효과가 있음은 여러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국감 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단체장의 당적과 무관하게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있는 191개 지자체 중 157개 지자체가 지역사랑 상품권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에서는 효용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이미 검증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인 것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에 중앙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되 정부의 우려를 감안한 이번 법 개정에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검토와 동참을 촉구합니다. 네, 다음은 안태준 부대표의 발언입니다. 네, 경기 광주시 지역구 출신 원내부 대표 안태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이번 계엄 탄핵정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과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지지해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정부에서도 세계 평화와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오직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 민주주의를 향해 총뿌리를 겨눴던 윤석열, 이제는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는 누구보다 성실히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을 보면서 그가 과연 법치수호의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윤석열은 자신이 수사했던 범죄자들과 과연 다를 것이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특이한 것은 윤석열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최상목 대행이 받은 쪽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쪽지에는 국회 관련 각종 자금을 끊으며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담겼는데 이를 직접 썼냐는 판사의 질문에 내가 썼는지 김용현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메모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윤석열, 혹시 국헌문란의 목적을 부인하기 위해 충직한 부하였던 김용현 전 장관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은 아닙니까? 이미 김용현 전 장관이 군사계엄 시절 포고문을 잘못 베껴서 국회활동 금지라는 문구가 들어갔다고 주장했던 윤석열, 그에게 충성했던 김용현을 총알바지로 삼는 그를 보면서 권력자의 추악한 말로를 보는 것 같습니다. 부디 성실하게 조사받고 당당하게 책임을 다하기를 충고합니다. 윤석열 구속과 함께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법원을 침탈한 것입니다. 쇠파이프와 소화기로 법원 창문을 부쉈습니다. 빨갱이 판사를 찾아내겠다며 법원을 헤집었고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경찰과 기자, 일반 시민들에게도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는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뜻과 다르다 하여 법의 판단을 부정하면 국가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는 구성원 모두의 약속이며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철저한 수사로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난동은 극우 세력들의 선동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끊임없이 편지를 공개하며 지지자들을 자극했습니다. 또한 전광훈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여전히 집회를 열어 헌법 파괴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 폭동 시 7층까지 올라가 판사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차은경 판사를 찾아내려는 사람들 중 한 명이 전광훈 목사의 수하 전도사인 이모 전도사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궤변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무리들에게 경고합니다.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일은 곧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일이며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민과 지지자들의 안녕을 위해 파괴적 선동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차분하게 무너진 국격을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때입니다. 또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임시 근로자와 임시 일용 근로자는 각각 8만 6천 명, 15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도매 및 소매 분야에서는 9만 6천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88.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1월 100.7 대비 12.3포인트나 급락한 것입니다.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소비 심리가 급락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정치의 책임이며 더 명확히는 정치인들의 책임입니다. 정부는 긴축재정 기조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데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해야 한다며 뒷짐만 지고 있는 격입니다. 국민은 등골이 빠지는데 정부만 배부르면 뭐합니까? 추가 경정을 통해 서민경제에 긴급자금을 수혈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국민을 외면할 생각입니까? 추경은 마중물이며 활력소입니다. 특히 소멸성 지역화폐를 활용하면 경기 부양은 물론 내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지표로 입증된 내용입니다. 또한 속히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 국민경제에 숨통을 틔워야 할 것입니다. 많은 자치단체가 이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자금을 편성한다면 더 많은 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참여할 것입니다. 한푼이 아쉬운 서민 가게에 희망을 나누는 일, 어쩌면 이것이 정치의 본질이며 국민이 정치에 바라는 간절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명심하고 즉각 민생회복지원금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준호 부대표의 발언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의 광기를 조장하지 마십시오. 극우 세력의 헌정질서 파기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합니다.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데리고 나오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제 서부 지역 테러를 보니 단순한 으름장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배경에는 바로 국민의 힘이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훈방될 것처럼 말하며 법원 습격을 조장했습니다. 김재원 전 의원은 윤 대통령 성전에 십자군이 참전했다 이렇게 응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로 폭동의 근본 원인도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십시오. 집권 여당으로서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고사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극우 세력을 준동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나라의 혼란은 안중에도 없고 야당 때리기와 살아남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극우가 결집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파국을 끝낼 유일한 방법은 헌정 질서의 회복뿐입니다. 아직도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이를 옹호하는 국민의힘, 그리고 극우로 돈을 버는 유사 언론, 이 삼각편대가 있는 한 법원 습격과 같은 테러 행위는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특검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최대 행위 또다시 거부권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하는 특검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폭도들을 옹호하고 내란을 비호하는 지금의 여당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 어떤 합의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최대행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용인되고 지속된다면 다음번에는 서울구치소까지 습격당할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극우 폭도들을 두둔하는 국민의힘은 제정신입니까? 내란 속의 윤석열의 구속은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극우 폭도들은 법원을 침탈하고 집기를 부수고 경찰과 기자에게 폭행을 가하며 법치를 유린했습니다. 일벌 백계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죄를 뉘우치는 신용을 하더라도 절대 감경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에게 묻습니다. 법원을 침탈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폭력을 가한 게 폭도가 아니면 뭡니까?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극우 폭도들을 두둔하다니
여당 대표가 할 말입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국거관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극우 폭도들이 마치 선량한 시민인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경찰을 오히려 비판하는 집권 여당 대표라니 나라를 완전히 결단내고 싶은 것입니까? 전광훈의 시종 노릇을 하는 윤상현 의원은 극우 폭도들을 애국시민이라며 감사하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완전히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권을 잃는 것보다 차라리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이런 저열한 수준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니 내란 사건 이후 지금까지도 나라가 혼란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대한민국을 위기로 내몰며 오로지 진영의 이익만 챙기려는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들을 이대로 그냥 둔다면 대한민국에 끊임없이 위협을 가할 것입니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내란을 선동하고 소요 사태를 일으킨 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동종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런 혼란상을 그냥 지켜만 보지 말고 특검법을 공포해야 합니다. 이번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안을 대폭, 전폭 수용한 안입니다. 사실상 합의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국민의힘 눈치 보지 말고 떼쓰는 거 휘둘리지 말고 이번에 특검법 통과시키도록 하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궤도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으려면 조속히 특검이 출범해야 합니다. 진영의 이익이 아닌 국익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신속하게 선택하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25차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겠습니다.